다섯 번째, 배에서 물이 나와 구절초에 설탕을 골고루 묻어 코팅될 수 있도록 세게 버무려 준다. 여섯 번째, 잘 버무린 굴류초와 배를 준비된 용기에 70% 정도만 나오게 담는다. 말려있는 구절초이기 때문에 배와 잘 어울리게 버무려 주셔야 되는데 배가 액이 나오고 그러면서 설탕이 잘 골고루 묻어주게끔 골고루 이제 버무려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 발효가 일어났을 때 삼투압적 미미한 발효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되고, 그러면서 탕액이 굉장히 맑게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용기 안에 버무려 준 재료를 갖다가 약 70%만 채워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 이상 채우게 되면 액이 넘칠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한 발효가 일어나면서 과정들을 갖다가 형성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삼투압적 미미한 발효가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발효가 시작되게 되면 점점 70% 담아줬던 것이 60%로, 50%로, 40%로, 30%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30% 공간이 있었는데 발효가 진행되면서 바뀌게 되죠. 공간이 이제 70% 생겨나게 되고 재료가 이제 30%로 바뀌게 되며, 그러면서 삼투압적 미미한 발효가 일어나면서 가스가 생겨나게 되고, 그 가스 같은 경우에 70% 공간이 생겨나지는 거니까 압력이 생겨나져서 뚜껑을 열게 되고, 그 뚜껑을 열면서 안에 있는 가스가 바깥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뚜껑이 열리게 되고 이것을 갖다가 또 다시 닫아 주셔야 되는데, 닫기 이전에 설탕을 또 위에 얹어 주셔야지만 삼투압적 미미한 발효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잘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체크를 안 하시고 그대로 가게 되면 발효가 축진돼서 알코올이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한 산소 공급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또한 발효가 축진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삼투압적 미미한 발효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달지 않는 명품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네 번째 과정에서 남겨둔 설탕을 구절초와 배가 안 보일 정도로 덮어주고 밀봉한다. 이때 이제 발효 환경이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습기가 없는 곳에, 온도가 낮은 곳에서 두고 발효를 시킨다. 특히 우리나라 환경 같은 경우에는 석비가 잘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석비가 없는 곳에서 효소를 담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곰팡이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인식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집의 환경에서 어디에서 효소를 담는 것이 좋은 환경인가를 갖다가 늘 살펴봐 주시고 그곳에서 발효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발효가 시작되면 위에 덮었던 설탕들이 점차 사라진다. 이 설탕이 30%쯤 남아있을 때 남겨둔
40%의 설탕을 2회 내지 3회 분량으로 나누어 2, 3회 걸쳐 덮어준다. 안녕하세요. 약용이 되는 식물을 오늘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복령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오랜 옛날 한 선비가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 광직을 박탈당하고 죄인이 되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선비는 어린 아들과 함께 통나무로 집을 짓고 하전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지주가 뛰어나고 총명하여 언젠가는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자신의 억울함도 풀어줄 거라고 믿고 열심히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거 시험 준비를 하던 아들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몸이 퉁퉁 붓더니 결국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선비는 용하다는 의원과 산에서 약초를 채취해 지글정성으로 달여 아들에게 먹여보았으나 별 호염을 보지 못하고 아들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죠. 선비는 깊은 시름에 빠진 데다 아들 병강호로 심신에 지쳐 있었는데, 그때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던 어느 날 마당의 소나무 그루터기에 기대어 졸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잠만 자고 있냐고 꾸짖으며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선비 어깨를 내치더니 그 지팡이를 땅에 꽂고는 호란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깜짝 놀란 선비가 깨어나 보니 어깨가 얼얼하고 노인이 지팡이를 꽂았던 자리에는 조그만 구멍이 나 있었고, 그 구멍 막대기로 찔러보니 뭔가 당당한 덩어리가 있었죠. 선비가 조심스럽게 흙을 파보니 땅속에서 커다란 덩어리가 나왔는데, 이것은 신령님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내려주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덩어리를 다려 매일 아들에게 먹였더니 붓기가 가라앉고 기력이 점점 회복되면서 건강은 되찾았다고 하네요. 이 소문을 접한 사람들은 선비가 아들에게 다려먹었던 덩어리를 선신력이 가르쳐준 신령한 것이 땅속에 묻혀있다 하여 복령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네요. 복령은 구멍장이 버섯과의 균약으로 소나무에 기생하는 버섯이고, 20년 이상 된 소나무를 봄에 자르면 3에서 5년 경과 후 복령균에 의해 뿌리에 복정형의 덩어리가 형성되는데, 이것을 복령이라고 하네요. 여름이나 가을에 소나무를 자르면 복령이 생기지 않고 그루터기가 썩으면서 송진이 뭉쳐 관솔이 생기게 되는데, 복령은 소나무 뿌리에 붙어 있거나 뿌리를 감싼 형태로 붙어 있다고 합니다. 복령은 돌처럼 단단하거나 약간 물렁물렁한 것이 있는데, 단단한 것일수록 품질이 좋다고 하네요. 복령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땅속 소나무 뿌리에 붙어 자라기 때문에 발견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복령은 안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접촉성 피부염에 대한 함염증 작용을 하는데, 체내의 습사를 소변으로 배출하고 저격혈세포가 용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용해 억제 작용 및 진정, 작양 강장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네요. 복용을 깨끗이 씻은 다음 겉껍질을 칼로 벗겨 비스듬히 썰어 말려 쓰거나 가루내어 쓰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깨끗이 씻어 35도 술에 담그면 복령주가 된다고 하네요. 또한 닭이나 오리백숙에 복령을 넣어 훌륭한 보양식이 되기도 하고, 복령 가루와 밀가루를 혼합하여 수제비나 칼국수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복령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럼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발효가 일어나게 되면 위에 설탕이 덮어줬던 것이 점점 황설탕인데 흰설탕으로 점점 바뀌어가면서 군데군데 구절초 재료가 보이기 시작하게 되고 설탕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효가 점점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고, 요것을 그대로 놔게 되면 알코올이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게 위에 다시 30%좀 남아있을 때 설탕을 처음 덮어준 것처럼 또 덮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 시작했던 서서히 삼투압적 발효가 일어나는 것으로 다시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를 막아주니까 삼투압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2, 3회 반복해서 설탕을 넣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를 갖다가 내가 운전해서 출발을 갖다가 70km 속도로 출발하겠다 하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계속 발효가 끝날 시점까지 70km 속도로 유지하는 부분을 함으로써 삼투압적 미미한 발효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설탕이 점점 없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없어지게 되면 발효가 촉진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산소 공급이 되게 되면 알코올이 생겨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차단을 해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것이 이제 달지 않는 명품 효소의 키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말린 구절초 효소의 발효기간은 5, 6개월이다. 발효가 끝나면 재료를 걸러내고 원액만 숙성 용기에 담는다. 숙성은 약 1년 이상을 숙성을 필요하다. 발효가 끝난 건지를 갖다가 잘 사용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건지 같은 경우에는 식초를 만들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잘 만들어진 천연 식초를 갖다가 여기다 이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건지하고 물하고 차박차박하게 형성해 줘서 준비를 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저어주게 되면 항아리 안에서 식초 향이 납니다. 그러게 되면 하얀 막이 생겨나게 되고, 그 막이 생겨날 때쯤 돼서 저어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그 막이 생겨나게 되면 깨트려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막이 생겨나면 또 깨트려 주고, 막이 생겨나면 또 깨트려 주고, 이렇게 해서 1년 이상을 갖다가 숙성을 시켜주는 것이 아주 좋고요. 식초 같은 경우에도 오래 숙성할수록 좋은 식초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천연 식초를 만들어서 음식에 또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특히 여성분들한테 아주 좋은 식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린 구절초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 계속 효소 만드는 과정들을 이어갈까 합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